자, 노무사단기 유쾌한 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입니다. 1차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무리 짓고 거의 보름 만에 주요 조문 판례 리마인드 강의로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봄이 다 된 것 같아요. 날씨가 좀 따뜻했죠. 좀 요 며칠 좀 춥긴 한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GS 1기 강의할 때 했던 요거 이제 보이시죠? 요 지우개 마크가 보이실 거야. 최신 판례 25 도식인데 요 최신 판례 25가 뭐냐면 올라와라. 그렇지. 이겁니다. 우리 대법원 최신 판례 25 제척기간에 관한 건데요. 부당해고 등 구제 절차에서 피신청인의 추가 변경이다.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은 제척기간이 3개월인데 피신청인을 추가 변경했을 때 제척기간 준수했느냐. 그리고 요 판례에서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사용자가 누구냐, 누구의 근로자냐. 요것도 중요한 쟁점이에요. 제가 강의할 때 왜 안 올라와? 올라와야지. 그렇지. 오케이. 예,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도식이라고는 돼 있는데 아이고 조금 부끄럽긴 해요. 제가 강의할 때 요거 도식을 그려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 글씨가 제 글씨예요. 네, 깔끔하지는 않지만 좀 인간미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실관계는 자, 요 이제 지우개 모양이 보이시죠? 요걸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갑주식회사가 있어요. 갑주식회사가 자동차 대여 사업을 하는 갑주식회사인데 갑주식회사의 자회사가 을주식회사가 있어요. 사실관계를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을주식회사가 어떤 일을 하냐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요 지우개가 녹화 화면에도 잘 보여야 될 텐데 조금 긴장되긴 하네요. 걱정되긴 하고 잘 보일 거예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운영하는 회사인데 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운영하는 회사니까 당연히 앱을 이용하시는 분이 요렇게 잘생기셨죠? 네. 아주 슬림하게 잘생기셨어요. 자, 앱 이용자인 요 분이 계세요. 이름은 몰라. 네, 이름은 몰라. 자, 근데 이분이 갑회사로부터 이 앱을 이용해서 갑회사 차량을 대여받기도 하겠죠. 근데 회사 하나가 또 등장합니다. 병주식회사라고 있어요. 요 병주식회사는 인력 공급업을 하는 회사인데 차량 운전기사 요 분은 머리털이 3개가 났어요. 앱 이용자인 요 분하고는 다르게 생겼죠. 100% 다릅니다. 차량 운전기사인 이분을 여기다 요렇게 여기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가서 일을 하시게끔 인력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갑주식회사가 갑회사 차량도 대여하고 그리고 차량 운전기사도 요렇게 앱 이용자에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주식회사를 기사를 알선하는 걸 포함하는 차량 대여 서비스를 운영한다. 아이고 어렵다.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1번 보이시죠? 1번 병회사가 인력 공급업을 하는 요 병회사가 인력 감축한다. 단톡방 등에 올린 거예요. 단톡방 등에 발음 왜 이렇게 안 돼? 단톡방 등에 올린 거예요. 그런데 향후 배차될 운전기사 명단을 공지를 했어요. 그렇다면 요 운전기사 명단에서 배제가 되신 분이 있겠죠. 그렇죠. 명단에서 배제된 우리 정 선생님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판례가 결론은 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그리고 사용자는 갑회사다. 갑회사. 병회사가 아니라 사용자는 요 갑회사다라고 우리 판례가 결론을 내려주신 겁니다. 제척기간에 대한 건 이따 사실관계 우리 판례 보시면서 정리가 되실 거예요. 자, 위로 이제 잠깐 올라가 볼게요. 부당해고 등 구제 절차에서 피신청인의 추가 변경이다. 해고를 이때 했어요. 해고를.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제척기간은 3개월이에요. 근데 이 제척기간을 지켜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이때 했다고 반말한 거 아니에요. 친근하죠. 자, 이때 했어. 그런데 나중에 피신청인 추가 변경을 요 3개월이 지난 요때 했어요. 그렇다면 이 피신청인 추가 변경할 때 제척기간 지난 거냐? 우리 판례는 그렇지 않다. 최초 부당해고 구제 신청했을 때 구제 신청한 거다.
그러니까 제척기간 준수한 거다. 자, 다시 위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저는 손으로는 올리는 거고 제 노트북이 터치가 돼요. 깨알 같은 자랑 한번 했습니다. 자, 등장회사가 갑주식회사, 자회사에는 을주식회사, 그리고 인력공급업을 병주식회사, 그리고 갑주식회사는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 서비스를 운영한다. 병회사가 인력 감축한다. 향후 배차될 운전기사 명단을 공지했는데 그 명단에서 배제된 우리 정 선생님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셨네. 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판례의 쟁점 중에 하나였죠. 사용자는 누구냐? 사용자는 병주식회사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면밀히 들여다봤더니 요 갑주식회사가 우리 명단에서 배제된 정 선생님의 사용자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정리가 되셨죠? 누구 자꾸 내려가. 창피하게. 자, 펜을 빨간 펜으로 바꾸겠습니다. 제가 미리 강의할 때 파란 펜으로 밑줄을 쳤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붉은 펜으로 바꿨습니다. 자, 판시상 부당해고 등 구제 절차에서 피신청인의 추가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한정 적극이다. 이때 제척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은 최초 구제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이다. 좀 전에 인간미가 듬뿍 담겨있는 인간미 뿜뿜하는 그 도식 떠오르시죠? 아이고, 안 떠오르신다고요? 네. 아이고, 야야야야야야, 한번 더 보여드리자고. 네, 이겁니다. 이거 이 그림이야. 이 그림 이거 지 맘대로 막 움직여. 자, 이겁니다. 이거. 자, 그러면 다시 판례로 우리 가봅시다. 자, 가로 2번, 꺽쇠가로 2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인지 판단하는 방법.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죠.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근로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 이제 우리 주변에 이런 노동자들이 많이 계시죠.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할 사항이다. 꺽쇠가로 3번. 자동차 대여업자인 갑주식회사가 자회사인 을주식회사가 개발 운영하는 아까 도식 떠오르시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그 앱의 이용자에게 갑회사의 차량을 대여함과 동시에 인력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병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차량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 서비스, 아이고 길다, 이걸 운영하였는데 인력공급업을 하는 병회사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운전기사들 단체 대화방에 인원을 감축한다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향후 배치될 운전기사의 명단을 공지하자 그 명단에서 배제된 우리 정 선생님이 위 인원 감축 통보가 부당해고야 왜 내가 배제됐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사안에서 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누구냐, 병이 아니라 갑회사라 라고 하셨다. 자, 그 다음 판결 요지 갈게요. 우리가 이제 판결 요지 말고 사실관계도 좀 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2차 시험, 실제 시험에 사례 문제가 무진장 길잖아요. 그거 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판결 요지. 부당해고 등 구제 절차에서 최초 구제 신청의 대상이 된 불이익 처분을 다투는 범위에서 피신청인의 추가 변경이 허용되고 이때 금기법 28조 제2항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최초 구제 신청이 이루어진, 굉장히 중요하죠. 최초 구제 신청, 즉 피신청의 추가 변경 허용된다. 그리고 최초 구제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판례가 제시하신 논거입니다.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 절차는 여기서부터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구제 방법에 따른 소송 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비용 부담, 과다하죠. 이런 폐해를 지향이 아니고 지양, 안 한다는 거예요. 막는다는 겁니다. 피한다는 거예요. 지양하고 신속 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아하,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절차가 이토록 좋구나. 이를 위해
노동위원회 직권조사와 관계 당사자 및 증인에 대한 신문 띠디디디디 법조문 안 읽을게요. 사업주 표시를 포함하여 구제 신청서 기재사항의 일부 누락이나 불명확한 내용에 대한 보정 요구, 이 노동위원회 규칙에 있습니다. 동일 절차 내에서의 신청 취지 추가 변경 승인, 이것도 노동위원회 규칙 제42조에 있습니다. 이런 여러 제도를 두고 있더라.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현대의 고용 형태는 점차 다변화되고 있다. 그렇죠. 근로자로서는 내 사용자가, 자신의 사용자가 누구냐, 이거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이용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오케이. 3번. 근로자의 구제 신청 이후 노동위원회의 직권조사나 신문 과정 등에서 실질적인 사용자가 밝혀진 경우 등과 같이 피신청인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사정이 발생하였는데도, 이런 일이 많겠죠. 그런데도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구제를 거부한다면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왜 뒀어? 그쵸?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둔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 판례의 논거가 굉장히 명확하죠. 다만 피신청인의 추가 변경은 요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런 단어가 나오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다만, 그래서 별표 정신 바짝 차리자 5개 그려드렸습니다. 피신청인의 추가 변경은 최초 구제 신청의 대상이 된 불이익 처분을 다투는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고, 최초 다투는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고, 노동위원회는 새로운 피신청인에게 주장의 기회, 당연하죠. 새로 추가되신 피신청인에게도 주장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그 다음 꺽쇠가루 2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이거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고용계약이냐, 도급계약이냐, 위임계약, 이건 명칭보다는 사업장의 그 실질이, 근로제공관계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 중요한 키워드죠.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자,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 쭉쭉쭉 어디까지냐? 아이고 길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계신 판례입니다. 두 문자를 각자 외우고 계시죠? 그래서 넘어간다. 반말한 거 아니에요. 온라인 플랫폼이 뭐냐?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지만 한번 볼까요? 노무 제공과 관련하여 둘 이상의 이용자 간 상호작용을 위한 전자적 정보 처리 시스템을 말한다. 이걸 뭐 답안에 쓸 일은 없겠죠. 온라인 플랫폼 정의를. 어쨌든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자. 그래서 꼼꼼하게 읽어드렸습니다. 착하죠? 참, 말한다를 매개로,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근로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그라미 1번 노무 제공자와 노무 이용자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됨에 따라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 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되니까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 그 다음, 일의 배분과 수행 방식 결정에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 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금 제가 읽어드린 문구를 잘 기억하셨다가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면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나오면 잘 비벼 쓰셔야 됩니다. 고려하여 위 요소들을 적정하게 적용해야 한다. 사업구조, 그 다음에 노무관리 특성. 오케이, 좋다. 그럼 넘어갈게요. 한편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동그라미 2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할 때 고려했던 여러 요소들,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거, 이미 다 알고 계신 거, 그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자, 꺽쇠가루 3번. 자동차 대여 사업자인 갑주식회사. 자, 우리
혹시라도 잊어버리셨을까봐 아이고 너 왜 자꾸 내려가 아이고 창피하게 아예 좋아 좋았어 잠깐만 당황했어요 제가 자 이거 자 다시 눈으로 보십시오 갑주식회사 오케이 병주식회사 그리고 자회사 을주식회사 앱 이용자 사실관계가 이렇게 있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판례로 다시 갑니다 자동차 대여사업자인 갑주식회사가 자회사인 을주식 이제 그림이 딱 그려져 있죠? 갑, 을, 병 오케이 갑 밑에 을 그리고 저쪽 옆에 병 오케이 좋다 을주식회사가 개발 운영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그 앱의 이용자에게 갑회사의 차량 그렇죠 차량을 대여함과 동시에 인력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병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차량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기사 아이고 어렵다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 서비스를 운영했는데 요 인력 공급업을 하는 병회사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운전기사를 탄재 이거 아까 나왔던 거 메시지하게 향후 배차된 운전기사 명단을 공지하자 그 명단에서 배제된 정의 오케이 부당해고야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사안에서 협력업체 관리와 드라이버의 지휘 감독 업무를 수행한 을회사가 뭐랬다고요? 협력업체 관리와 드라이버 지휘 감독 업무를 수행한 을회사는 위 서비스의 일부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였다기보다는 위 서비스 운영자인 갑회사를 위해 위 업무를 대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그렇더라.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모집하여 갑회사에 공급한 병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그림 떠오르시죠? 병회사는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별도로 결정하거나 뒤에 문구가 뭔지 딱 예상이 되시죠?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업무 수행을 독자적으로 관리 감독할 자료나 수단을 보유하지 않았던 점. 그 다음에 명단에서 배제된 정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복무 규정은 없었으나 을회사가 누가 제작해요? 을회사가 제작해서 협력업체에 배포한 교육자료 등이 사실상 정의 운전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복무 규정으로 기능했고 을회사 애플리케이션 개발 운영 자회사 을회사가 갑회사를 대신하여 드라이버의 근태를 관리 감독한 점. 그러네. 정회사는 뭐 한 게 없나? 그 다음 운전 업무를 수행할 근무 시간, 근무 장소, 차고지는 오케이. 근무 장소, 차고지는 갑회사를 대행한 을회사가 갑회사를 대행한 이 문구가 중요합니다. 갑회사를 대행한 을회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정의 명단에서 배제된 우리 주인공 정 선생님이 임의의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할 수 없었으며 오호 그리고 정의 이용자를 선택하거나 이용자도 드라이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었다. 정의 정 선생님이 호출 수락 여부 휴식 업무 종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다음 정의 제3자에게 운전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는 등 야 너 내 대신 운전대 이렇게 그러한 추가적인 이윤 창출을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정의 운전 업무에 사용한 차량과 비품은 모두 갑회사의 소유였고 자 우리가 판례 두 문자 어디다가 포섭을 해야 될지 탁탁탁 떠오르시죠? 세차비, 주유비 등 부대 비용을 일체 누가 자 차량과 비품 모두 갑회사 소유야. 그리고 세차비, 주유비 등 부대 비용 일체를 병이 아니라 갑회사가 부담했다. 병회사가 아니라. 그 다음 정의 이제 낯익은 문구들이 나옵니다. 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 당하지 아니했다는 사정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 제공의 특성 때문에 이게 큰 의미를 두기 어려운 데다가 정 선생님의 보수는 근로 자체의 혀가 꼬였어요. 죄송합니다. 근로 자체의 대가라고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다. 그리고 정 선생님이 배차받은 운행시간 내에서는 기사할선 포함 차량 대여 서비스에 운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어 근로시간이 짧았을 뿐 그럴 뿐 갑회사에 대한 전속성이 낮았냐? 아니다. 갑회사에 대한 전속성이 낮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병회사, 인력공급업을 하는 병회사, 아까 도식 떠오르시죠? 병회사가 운전기사로 공급한 정 선생님이 갑회사가 운영하는, 갑회사가 운영하는 기사 알선 포함 차량 서비스를 위해 그 지휘명령을 받아 갑회사의 차량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정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갑회사의 근로를 누구에게? 정은 갑회사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야 아니야?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사용자는 병회사가 아니라, 인력공급업을 하던 병회사가 아니라 바로 갑회사다. 오케이. 자, 이제 1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0페이지 지금 몇 페이지냐? 여기입니다. 여기. 자, 사실관계가 뭐 이렇게 좀 나오는데 앞에서 이미 다 정리가 된 거지만 한 번 더 정리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판단. 원심은 참가인이란다. 이 사건 인원 감축 통보에 따른 이 참가인이 누구야? 정 선생님입니다. 인원 감축 시행일인 2019년 7월 15일부터 3개월이 안 지난 10월 7일에 뭐뭐 앱 운영자인 이거 을주식회사죠. 을회사예요. 왜 을인지, 뭐야 왜 을이야? 이러면 처음부터 다시 보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자, 상대로 먼저 을주식회사 앱 운영자인 을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처음 했어요. 그 다음 원고는 갑회사입니다. 여기서 피신청일로 추가하는 당사자 변경 신청이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아까 그 선으로 그려졌던 도식 떠오르시죠? 피신청인의 변경이 허용되고 이때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최초 구제 신청일이 있었던 때, 언제? 최초 구제 신청이 있었던 때, 제가 구제 신청일이라고 했나요? 최초 구제 신청이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오케이. 피신청인 추가 및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아하. 최초 구제 신청이 있었던 때, 이제 강의할 때 참고하려고 이렇게 미리 예습하면서 써온 거. 이후 부분은 설명 X. 왜냐면 사실관계는 앞에서 정리가 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좋겠다. 그죠? 나온다고 하면 사실관계가 우리가 다시 6페이지로 가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다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그대로 포섭을 하시면 됩니다. 포섭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들겠죠. 그리고 포섭을 얼마나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고득점 여부가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주요 조문 판례 리마인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너무 오래 기다리시지 않도록 열심히 부지런히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단계 유쾌한 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